영국이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중국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미 봉쇄 정책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할지도 모르는 국가적인 위기 상태에 직면했으며 사태 초기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은폐했던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적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정부의 선임 장관들은 앞으로 영국이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중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불가촉 천민 국가로 추락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에만 열중이며 이는 너무나도 역겨워 분노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죠. 원래 영국 정부에서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던 중국 화웨이 봉쇄 정책에 역행하며 영국 내 화웨이 5G 장비 진출을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여 중국의 진입을 막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한 장관은 세계 경제를 비밀리에 망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하는 중국의 야욕을 참을 수 없다, 허용할 수도 없다, 우리 경제와 인프라의 중요 시설에 화웨이가 발끝 하나도 들이지 못하도록 막겠다 라며 본격적인 탈중국의 움직임을 예고했죠. 영국이 이렇게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진 이유는 현재 영국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 수뇌부, 왕가까지 모두 심각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국은 하루에 3,000명에 가까운 수치 증가를 보이며 전세계 8위에 위치해 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뿐만 아니라 보건부 장관도 모두 확진 판정이 나와 격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왕가에서는 찰스 왕세자에 이어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종마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매일 밀접한 접촉을 이어오는 시종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알현을 해오는 보리스 존슨 총리마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또한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영국의 심장을 노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의 충격으로 인해 경제에 타격이 오자 이를 주도했던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가 싶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강건하게 중국을 상대하게 된 것이죠. 지난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 장비로 생산되는 모든 반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출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것은 특히 친화웨이 정책을 펼쳐온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를 응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화웨이뿐만 아니라 화웨이를 돕는 타 기업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강한 의지이죠.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본격화된 화웨이 제재의 움직임은 이제 정말로 중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지난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직접 이제는 화웨이의 큰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 내수 소비로 버텼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며 판매량이 급감한 것인데요. 시장조사기관 스트레이티지 어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화웨이의 스마트폰 글로벌 판매량은 550만 대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1위인 삼성전자의 1820만 대보다 훨씬 적은 겨우 30% 수준밖에 안 되는 수치인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위치를 위협하던 화웨이가 단 1년 만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추락을 시작한 것인데요. 그만큼 현재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분노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페인 또한 지난 28일 현사태로 인해 마리아 테레사 공주가 세상을 떠났으며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접촉 의사가 확진자라는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어 철저히 은폐되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커버린 사태가 전 세계를 락다운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에게 반사이익을 남길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각국에서 따라하고 있는 한국의 위기 대응 모델 역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AFP통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독일은 한국의 성공 모델을 복제하여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검사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주당 30에서 50만 회의 검사를 함으로써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검사를 하는 국가가 독일이지만 이제는 아예 모든 싹을 잘라내버리기 위해 세계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 한국으로부터 광범위한 검사와 격리 전략을 차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기존까지는 유증상자에게만 사후 확인하던 전략을 선제적 검사를 하는 한국의 모델로 적극 변경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의 라타르비엘러 소장은 한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나라이지만 한국의 탐지, 검사, 치료 전략은 우리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전략을 따라하는 동기를 설명했죠. 이것에 더 나아가 한국에서처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사생활에 민감한 독일로서는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증권15는 15일 장시 성팅시항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포장지가 발견됐다. 전부 인터넷 신선 배송업체가 유통하는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웨이보, 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문제의 새우를 구입했다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 10일 중국으로 수입된 에콰도르산 냉동새우 제품 3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에콰도르에서 새우를 포장하거나 중국 내로 제품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포장지가 코로나에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제품 일부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각 지역에서 새우 비상이 걸렸다. 진둥엔 홍콩대 생명과학대학원 교수는 환 95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냉동식품 포장지를 사람이 접촉하면 낮은 확률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람 간 감염보다는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에콰도르 냉동새우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국은 지난 13일 수입식품 포장지에서 잇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자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육류의 수입을 금지했다. 지난달에는 베이징 신파디 시장의 연어 성지룡 도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연어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 코로나의 홍수까지 덮쳐 식료품 가격 급등.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해 중국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가 15일 보도했다. 6월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11.1%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 가격은 81.6% 급등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주간 농산물 가격은 5일 기준으로 1주 전보다 1.2% 올랐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또 0.8% 뛰었다. 중국 컨설팅 업체 알바레즈 마살의 가오후아는 가격 상승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식료품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남부의 홍수 등 신선식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가 많아 이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9일 보고서에서 최근 발생한 남중국 홍수로 인한 공급 쇼크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1998년 이래 최악의 홍수로 141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정부에 따르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860억 위안, 약 14조 7,56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식품보다도 돼지고기 가격의 인상이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증권사인 난화선물의 애널리스트들은 지난주 쪽지를 통해 홍수가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는 돼지고기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산 돼지고기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은 지난 18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랐다. 6월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81.6% 올랐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돼지 열병이 창궐해 수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중국 정부가 외국산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했지만 가격은 여전히 높았다.
14일 관세 당국이 발표한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수입은 42.9%, 대두는 17.9% 증가한 반면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년 전보다 140% 증가했다. 베이징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하는 것도 식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베이징의 신선식품료 가격은 9% 올랐다. 중국 보건당국 홍수로 인한 코로나19제 확산 가능성 낮아. 중국 중남부 지역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비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이 홍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15일 2020년 여름철 홍수재해 공중보건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환구15와 베이징일보 등 중국 매체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홍수로 지난 3일까지 집뒤에만 해도 구이저우 스촨성 등 26개 성에서 1,938명이 수해를 입었고 121명이 사망 실종됐다. 또 87만 5천여 명은 긴급 대피했다. 비는 3일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후베이안 후이저장성 등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더워지는 여름철에 홍수까지 겹쳐 재해지역에서 소화기 감염병, 곤충매개 감염병, 호흡기 전염병의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서도 지난 6월 홍수와 관련된 돌발 공중보건 사건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6월 한 달간 구이저우 스촨 후난 중칭 등 4개 지역에서 수두 등 26건의 공중보건 돌발 사건이 보고됐지만 이는 홍수와 무관했고 전년 동기보다 71건 적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름은 중국 남부에서 호흡기 전염병이 유행하는 계절이 아니다.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고 홍수로 시설에 수용된 사람도 비교적 적었다면서 홍수 지역에서 사람이 모일 기회도 줄었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의 폭발적 발생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주장했다. 또 베이징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코로나19 위험지역이라면서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은 기본적으로 차단됐고 질병 통제는 정상적 방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고 현 단계에서 코로나19가 홍수 대응 준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홍수 복권 응급 업무에 미칠 영향과 도전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대피시설 운영 기준과 홍수 상황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지침 등을 미리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특정 항체가 염증 반응 증폭 가능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중환자의 체내에 있는 특정 항체가 염증 반응을 증폭,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메노데 빈더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러한 내용을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중환자의 면역 글로불린지 항체가 대식세포의 과잉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제목의 논문에서의 LGG 항체에 대해 주목했다. LGG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인체의 감염 위험을 낮춘다. 이 항체는 보통 발병일 물결 2주 이후 나타나는데 이때는 중환자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하는 때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피어리뷰를 거치지 않은 해당 논문에서 자신들이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아플 때야 LGG 항체가 생성되는지에 답할 중요한 근거를 찾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중환자의 혈액에는 불균형적으로 LGG 항체가 많았는데 이 항체가 염증 반응을 강력히 증폭시켰다는 게 연구진 주장이다. 인체가 코로나19 감염을 인지할 경우 대식세포라는 대형 면역세포가 만들어진다. LGG 항체가 대식세포와 결합할 경우 이 세포가 파괴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분자가 과도하게 방출되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완치자의 항체가 포함된 혈장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SCMP는 전했다. 한 익명의 중국 학자는 SCMP 인터뷰에서 해당 연구는 오랫동안 의심해온 문제를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다수의 중국 측 선행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중환자의 대식세포에 의한 염증 반응에 주목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기 위한 잠재적 약물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연구진은 항체의 역할은 더 복잡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체에만 모든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